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뉴욕의 상징 자유의 여신상에 오늘 새벽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관광객들이 일제히 대피했고요. 긴급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박태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날려버리겠다는 폭파 협박 전화는 뉴욕 현지 시각 오전 11시 20분에 접수됐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방문객 사물함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경찰이 긴급 출동했고 폭발물 탐지견이 투입됐습니다. 경찰 탐지견이 기념품 가게 옆 사물함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관광객들은 물론 공원 관계자 전원에 대한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인근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중단시켰습니다. So please cooperate, ladies and gentlemen, and step quickly through the cabin to the rear of the vessel. There is more seating available up top, so please do not stop or hesitate at the gangway. 수상한 물체는 확인 결과 폭발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사물함 전체에 대한 추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버티 아일랜드 공원 측은 테러 당국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자유의 여신상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전 세계에서 한 해 관광객 350만 명이 찾는 뉴욕의 상징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이달 초 건물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한인 비즈니스 입주자들이 역시 한인인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물관리 부실로 화재가 발생했다 하는 주장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연기가 밤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지난 7일 저녁 올림픽 선상의 한 오피스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170여 명의 소방관이 출동해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국은 5층 남서쪽에서 불이 시작됐으며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나 건물에 입주해 있던 한인 입주자들이 건물 앞에 모였습니다. 이번 화재가 건물주의 부실 관리로 인한 것이었다는 주장입니다. 화재 당일날 아침에는 불타는 냄새들이 많이 난다라고 많은 테넌트들이 매니지먼트 오피스에다가 전화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그러다가 밤에 저녁에 화재가 나게 된 것이죠. 또 다른 입주자는 이전부터 건물 관리가 부실했다며 그 증거로 휴대폰에 사진을 저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주 전기가 이렇게 셧다운돼서 조금 그래. 좀 시설 관리를 잘했으면 좋을 건데 엘리베이터가 얼굴인데 그 바닥도 있어요. 그러나 한인 건물주는 화재 20여일이 다 되도록 안전을 이유로 문을 걸어 잠근 채 일체 출입을 막았습니다. 업주들은 안에 있는 식자재나 재고품, 서류도 못 가져 나오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입주자 측 변호인은 건물주와 관리회사 측이 입주자들에게 건물주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리스 계약 파기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He's trying to get all of the tenants to sign a release which waives the liability of the landlord for the fire in exchange for them being able to go in and get their stuffs. And we want to be able to investigate to see what the cause of this fire is. 이번 사건과 관련해 취재진은 해당 관리회사 측에 문의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인 입주자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카운티 지방법원에 정확한 화재 규명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관리사무소 측은 어제부터 입주자들에게 건물 내 물품들을 가져갈 수 있게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과 유니온 선상에 있는 이 건물에는 70% 이상이 한인 입주자들인데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 보상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인 상장은행들이 올해 첫 1분기에 나란히 실적 호조를 보이며 안정적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한인사회 소식을 노수훈 기자가 정리합니다. 한미은행이 순이익 1,000만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한미은행 지주사인 한미파이낸셜은 어제 나스닥 개장 전 발표한 1분기 실적에서 1,105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4분기 593만 달러에 비해 2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앞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윌셔은행은 1,862만 달러, 주당 24센트로 1년 전보다 42% 순이익이 늘어났습니다. 최대 한인은행인 BBC에는 4분기보다 규모는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2,136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한인 상장은행들이 1분기 실적 호조를 보이는 것은 지난 수년간 계속되어온 인수합병들을 마무리 짓고 내실을 기하면서 점차적으로 실적이 나아지는 것으로 올 한 해 금융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인 여행객들을 붙잡기 위한 국적 항공사와 외국계 항공사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델타 항공사는 어제 한인 여행업계 최초로 춘추 여행사와 홀세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한인들도 언어 불편 없이 국적 항공사가 아닌 비행기 티켓 구입이 보다 수월해졌으며 업체 입장에선 다양한 항공권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입니다. 호텔하고 연결시켜서 에어텔을 좋은 가격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고국 방문하는데 좋을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그 한국만 하는 게 아니고 아시아 쪽으로 전부 하고 나중에는 이제 델타를 이용해서 유럽이나 남미 쪽 이런 게 이제 곧 체결이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델타 항공은 현재 서부 시애틀과 동부 디트로이트에서 매일 한국 직항편을 운항하고 있는데 한인 여행사와의 이번 계약 체결로 향후 다양한 국내 국제선 연계 상품들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뉴욕 한인들이 오는 29일 워싱턴 연방의사당 앞에서 아베 일본 총리의 의회 연설과 관련해 대규모 규탄 시위를 가질 예정입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의 한인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뉴욕 한인사회는 오는 29일 워싱턴 연방의사당 앞에서 아베 일본 총리의 연방의회 연설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미주 동포들도 4월 29일 의회에서 열리는 아베 수상의 연설에 맞춰 우리의 입장과 생각들을 밝히고 또 여러 다른 타민족들과 함께 아베 수상의 연설을 규탄하는 그런 시위를 갖고자 합니다. 이번 규탄 대회는 뉴욕뿐만 아니라 워싱턴, 버지니아, LA까지도 한인 동포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입니다. 이번 시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만 40여 개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포들에도 한데 뭉쳐서 정확하게 역사의 그 인식을 바로 하면서 이번에 동포들이 뭉치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인 동포 사회는 규탄 대회를 통해 미국 정계와 미국인들에게 아베 총리가 연설에서 과거사에 대해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일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아베가 의회에서 연설할 때 앞으로 뭘 할 거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과거 진실을 인정하고 사죄를 하느냐라는 거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성공한 거죠. 의사당 앞 시위는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이 있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방문국인 브라질에 도착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청년 인력의 중남미 진출 허브를 구축하고 스마트 병원선 기술 공동 개발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현지에서 이재원 기자입니다. 브라질은 지난해 GDP 2조 2,400억 달러로 세계 7위 중남미 최대의 경제 대국입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우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최근 하락세에 있는 양국 경제 협력의 다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인프라,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 에너지, 보건, 의료 등 고부가 가치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브라질의 경제개혁 조치인 브라질 마이오르를 연계하기로 하고 25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우리 청년 인력의 중남미 진출 중심 역할을 하게 될 K-무브 센터가 중남미 최초로 브라질에 설치됩니다. 브라질의 스마트 병원선 사업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원격 의료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동안 논의가 정체됐던 한 메르코스루 공동협의체에도 합의해 다음 달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리아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인디애나의 한 고등학교 축제장에서 무대가 무너지면서 13명이 다쳤습니다. 그 밖의 국제 소식을 정용훈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뮤지컬 공연이 한창입니다.
갑자기 무대가 무너져 내리면서 학생들이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학생 1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특히 한 명은 부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irst responders were on the scene right away. It was a great community effort, a great support from the first responders, and of course the results today are the minor injuries.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인 가운데 학교 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케도니아 벨레스 북쪽 지역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 난민 14명이 현지 시간 23일 밤 고속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100여 명의 난민들이 선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헝가리 쪽으로 가려는 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철길로 경찰의 감시를 피해 밤 시간을 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튤립 축제가 한창인 네덜란드 리세, 화가 빈센트 반 고호 사망 125주년을 기념해 튤립으로 자화상을 그려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튤립 5,000송이를 모자이크처럼 사용해 평소 밝은 색과 강한 선을 사랑했던 고흐를 기렸습니다. KBS 뉴스 정용훈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등산을 즐기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산에서 내려오실 땐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릎 충격이 크고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하산법, 이승철 기자입니다. 등산객이 스틱 없이 발걸음을 디디며 산을 내려갑니다. 스틱을 갖고 있어도 이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내려오다 보니까 어떨 때는 스틱이 필요 없다 이거 참 걸거친다,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산할 때 스틱을 제대로 사용하면 무릎 관절을 크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산 시 체중의 3배 가까운 하중이 무릎에 전달되는데 스틱은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 내려갈 때는 오를 때와 달리 스틱을 항상 무릎보다 앞에 두는 게 좋습니다. 스틱이 뒤로 밀리게 되면 오히려 몸을 밀어버리는 경우가 되니까 더 무릎에 많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발을 디딜 때는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도록 해야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계속 숙이고 가기 때문에 목 운동 등 스트레칭을 자주 해가며 유연성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관절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등산 강도를 조절하고 무릎 통증을 느낄 때는 재활을 통해 하체 근력을 키워야 안전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요 기술 기업의 실적 호조가 뒷받침이 된 가운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79원 20전입니다. 금요일 저녁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